네, 안녕하십니까. 파워센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태양광 시스템 설계 5단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독립형 태양광을 의미하는 거고요. 독립형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어딘가에 생산된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사용하는 방식이라서 결국은 배터리가 개입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배터리에서 전기를 빼나갈 때 얼만큼 그리고 몇 시간 동안 사용할 거냐라고 하는 내용이 필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얼마만큼의 파워를 쓸 거냐, 얼마만큼의 부하를 쓸 거냐라고 하는 이 부하량 계산이 이제 생각보다 간단치는 않아요. 우리가 전기를 한국전력 전기를 쓸 때는 뭐 편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별로 어려움 없이 쓰는데 태양광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에너지가 생산되기 때문에 그 제한된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 수 있나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측정을 먼저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저희 사이트 오시면 EPEVO의 모니터링 측정기 쪽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배터리 잔량계가 초록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는데 선택을 하시고 들어가시면 이 제품에 관한 설명 영상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암페어 아워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암페어에다가 곱하기 시간을 한 거거든요. 이거 나중에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이렇게 이거를 측정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측정할 수 있냐면 유튜브에 가셔서 검색을 배터리 잔량계하고 P 이렇게 치게 되면 제가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거든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요거 우리가 션트 저항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요 션트 저항은 일정 부분에 우리가 저항을 가지고 있어요. 저항값이 있기 때문에 이 저항을 지날 때 배터리까지 가면서 전류가 흐를 때 이제 입력 들어오는 거, 태양광이든가 알터네이트 충전기든 한전이든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여기를 통해서 파워 마이너스에서 배터리 마이너스로 해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거를 측정을 하고 요 표시 장치에서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배터리에 저장된 에너지가 밖으로 빠지는 거를 인버터나 직류 쪽에 빠져나가는 양을 보고서 이제 그 값을 표시해 주는 거죠. 요 장치 표시를 하는데 여기서 암페어 아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암페어 아워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암페어에다가 시간을 곱한 거예요. HOUR 이게 시간이죠. 그러면 이제 AH가 되는 거고요. 요게 배터리의 기본 단위예요. 그래서 내가 100암페어짜리 배터리 샀다 그러면 실제로 100암페어 배터리를 사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얼마냐면 10암페어씩 10시간 동안 쭉 빼내면 이 배터리가 0이 된다. 그러니까 100암페어면 10암페어씩 10시간 뽑아내면 0암페어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100암페어를 사셔서 현재 지금 2암페어가 사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암페어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는 98암페어가 되는 거고요. 이거를 좀 달리해서 내가 5암페어씩 사용하면 얼마큼 쓸 수 있냐 그러면 약간씩 편차가 있긴 한데요. 그러면 20시간 동안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5 곱하기 20이 100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설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암페어 아워 미터를 갖다 놓고 이제 시간을 곱한 값으로 계산을 해서 총량을 먼저 측정을 하시고요. 두 번째 이거를 실측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전자기기를 램프가 됐건 컴퓨터가 됐건 또는 뭐 펌프나 선풍기 이런 걸 재서 암페어 아워로 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쭉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100이었었는데 24시간 지났더니 50암페어가 빠져나갔다. 그럼 하루에 50암페어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측정을 하고요. 세 번째 가게 되면 이 측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내가 배터리의 전압이나 그리고 거기에 따른 그 용량을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배터리에 관한 건 별도로 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배터리 12V로 했다 그러면
제가 아까 50A/h를 썼으니까 반을 쓴 거죠. 그러면 최대로 이틀간 쓸 수 있는 거죠. 100A가 다 저장이 돼 있다 그러면 그거를 계산을 해서 이제 태양광 패널의 용량을 산정하는 거예요. 이 부분도 꽤 어려워서 나중에 설명을 한번 드릴 텐데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여기 나와 있는 특정 데이터 기반 태양광 패널 용량 산정 이렇게 그냥 편하게 보셔도 큰 무리는 없어요. 그리고 그게 무리가 없다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태양광이 아날로그 값이거든요. 그래서 이 값을 내가 측정을 한들 또는 뭐 예상을 한들 그게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는 그냥 만족을 하자라고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지 않으면 실제로는 현실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되는 거를 뭐 평균이 3.5시간인데 독립형에서는 좀 이거보다 적어요. 한 2시간에서 3시간 차이가 되는데 그 시간을 곱하고요. 그 다음에 보정계수, 주로 손실 때문에 보정을 해주죠. 보정계수 곱하고 계산하면 이제 값들이 나옵니다. 이건 뭐 여러 번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그 값이 나오게 되면 이제 충전 컨트롤러 선정을 하죠. 그러니까 태양광 패널 용량이 선정이 되면 그 태양광에 맞는 충전 컨트롤러. 이 값은 우리가 편하게 선택하실 수 있는 건 저희 그 태양광 발전 여기 들어오시게 되면 충전 컨트롤러에서 전압별로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배터리가 48인 경우에는 48V 배터리 연결했을 때 태양광을 내가 만약에 1kg, 그러니까 1000W를 사용한다. 그럼 여기 나와 있죠. 엑스트라 342호를 사용하시면 1000W까지는 커버가 가능해요. 태양광 패널을. 그리고 한업 거 645를 내가 2장 쓰고 싶다 그러면 645니까 한 1300 얼마가 되겠죠. 1300 얼마가 될 텐데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제 1560까지 가능하고요. 3장 사용하시게 되면 4415, 4장 사용하시게 되면 6420, 2400이 좀 넘어가는 거니까 2600, 6415를 사용하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거를 나는 배터리를 꼭 12V 꼭 써야겠다 그러면 이건 영상이고요. 네. 여기 PDF 파일이 여기 있죠. 12V 배터리를 꼭 써야겠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컨트롤러를 645를 한 장을 쓰시게 되면 여기 들어가겠죠. 물론 요거는 양면 패널이니까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780이니까 642로 좀 비싼 모델을 쓰셔야 돼요. 가격이 좀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얘를 2장 쓴다 그러면 645 들어가니까 한 1400 넘어가니까 그러면 100A짜리를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2장 쓰시게 되면. 2장인데 100A가 넘어가는 거고요.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48V 시스템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 2장 사용하시게 되면 뭐 1400이라 치더라도 30A짜리로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 배터리 전압을 높이는 거는 이제 전류량이 줄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쉽게 선택이 가능하시고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제 컨트롤을 고르시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인버터 선정하시고 DC-DC 컨버터 선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통신 하시는데 485는 이제 EPF와 컨트롤러는 웬만하면 485 통신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RJ45 연결하시면 바로 PLC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연결해서 보실 수 있고요. 물론 PC도 연결 가능하시고요. 이걸 원격에서 모니터링 하겠다 그러면 485를 TCP 신호로 바꿔주는 TCP/IP 신호로 바꿔주는 TCP306 사용하시게 되면 이렇게 원격지에서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연결이 가능하세요. 자, 그리고 네, 여기 나와 있는 건 일일 발전장이니까 이건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계를 거쳐서 설계를 하시면 뭐 처음에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대충 이 순서에 따르면 무리 없이 설계가 가능하시게 됩니다. 요 설명이 좀 부족하시면 또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세히 안내해 드릴 거고요. 또 이거 말고도 다른 영상을 통해서 상세하게 개별별로 어떤 정보나 또는 고려사항이 있는지
제가 정리해서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